녹음 장비의 문제로 음질이 양호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그 무덥고 끝이 없을 것 같던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여름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좀 아쉽기도 한데요.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힘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 시스터즈의 안태양 대표님이십니다. 회사 이름이에요. 서울 시스터즈는 운동을 하던 한 소녀가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큰 사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브랜드를 3개 런칭하셨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진출하셔서 한국 음식을 널리 알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안태양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저도 이제 서울 시스터즈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기사를 검색하기도 하니까 네. 저는 알았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필리핀에서는 유명한데 네.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그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잠깐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2010년에 떡볶이를 팔았어요. 야시장에서, 필리핀 야시장에서. 네네. 네, 근데 그때 제 여동생, 친여동생이랑 같이 팔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을 좀 지켜보고 싶어서 예, 예. 이름만 들어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 예, 예. 그런 욕심에 이제 브랜드 이름을 이제 서울 시스터즈라고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네네. 그때는 좀 필리핀에서는 한국 서울이라는 걸 잘 안 알았죠. 뭐. 사실 2010년이 케이팝이 되게 핫해질 딱 그 타이밍이었고, 그렇구나. 그때 약간 은퇴 시즌과 맞물려서 되게 많은 한국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은퇴 자금을 들고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때 되게 한국 음식점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었던 딱 그 저도 한 타이밍이었죠. 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한 분 있습니다. 국수집 하세요. 국수집 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셨던 거 너무 힘들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성공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좀 잘 되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오늘 안태양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원래는 이제 음식과는 전혀 관계가 맞아요. 뒷조사를 해보니 맞아요. 음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어린 시절에는 운동을 하셨고 네네. 그러셨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저 핸드볼 했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근데 사실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가 워낙 컸어요. 어렸을 때 이미 키가 컸고 운동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도 얘는 공부보다는 운동이 맞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고 막 이렇게 또 승부욕도 좀 있는 편이어서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이미 고등학교 언니들이랑 같이 막 합숙도 하고 막 이랬었죠. 그럼 뭐 학교에서 완전 꿈나무였겠네요. 네, 그때 되게 막 이 친구 핸드볼로 뭔가 초등학교든 한 획을 긋겠다 막 이랬었는데 우생순 찍을 뻔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우생순 찍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다가 왜 어떻게 그만두셨는지. 근데 좀 무리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잘한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좀 있었고 그리고 지고 싶지 않으니까 더 많이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저를 좀 많이 푸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운동을 많이 하다가 제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더 하면 네, 몸에 좀 무리가 많이 갈 것 같다. 운동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쵸, 완전 그 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핸드볼은 사실 실업팀으로 가는 게 꿈인데 그렇죠. 실업팀은 국가대표 이것만 꿈꾸면서 살다가 맞아요. 갑자기 이제 운동 그만두라고 하니까 제 인생에 그냥 꿈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네, 되게 많이 좌절했고 많이 방황했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어린 나이라 뭐 지금 생각하면 그냥 툭툭 털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근데 이제 어린 나이라 그거를 잘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가고 나서 한 3년은 그냥 되게 아웃사이더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고 또 운동만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제 반 안에서 친구들이랑 그런 사교적인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네, 운동 선수들의 특징은 대부분 운동하면서 많이 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운동 안 했잖아요. 네네. 안 하는 사람이 운동하신 얘기를 안 걸죠. 무서워요. 어린 나이에는 그리고 운동한 친구도 무서워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앉아서 뭔가 대화로 풀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여자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질 못했어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초등학교 때 그 기본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중학교 공부는 아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내 그냥 밖에서만 생활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6학년 때 그 병원에는 오래 있으셨어요? 아니요. 오래 있진 않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의 경고로 이제 바로 그만뒀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네.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지내시진 않았으니 뭐 중학교 가서 이해도 안 될 것이고 그쵸. 공부도 안 되고 네. 꿈은 사라졌고 네. 거기에 사춘기 시즌이네요. 또 네, 그 거의 3년 내내 그냥 반 뒤에서 되게 조용하게 잠자던 친구였어요. 등치는 큰데 네, 키 되게 키는 크고 큰데 이런데 그냥 막 얼마나 사고 치고 무서웠을까, 사고 애들은. 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맨날 체육복 입고 맨 뒤에 자던 애 있잖아요. 포스가 있네요. 근데 키가 워낙 크니까 네. 전 늘 맨 뒷자리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보다 키가 컸어요. 그래서 맨 뒤에서 체육복 입고 자던 애. 아, 그러셨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제 기업의 CEO라고 일을 하셨고 네. 이제 뭐 어떤 이제 실장님까지 하셨던 분이 네네. 되셨어요. 중학교 때 공부 정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뭐 요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있으셨어요? 아니 전혀 없었어요. 전혀 네. 거기까지 아직 그때는 그럼 무슨 꿈이 생기셨나요? 중학교 때는 사실은 꿈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냥 빨리 그냥 대학교로 가고 싶다. 공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대학 가면 뭐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아 대학 가면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그냥 대학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좀 했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십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계셨던 지역이 네. 비평준화 지역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을 봤는데 되게 에피소드가 있으셨다고. 제가 딱 마지막 세대였어요. 그 아. 시험 보기 마지막 세대였는데 공부를 안 하긴 했지만 나름 한편으로 네네.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닐 거야. 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진짜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저희 때가 마지막 세대로 이제 학력고사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려면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의 사인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이제 어디 학교를 간다 지원을 원서를 하면 써야 되니까. 네 원서를 쓰면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사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부모님 불러서 상담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선생님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성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상고 공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써서 얘는 빨리 그냥 고등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본인이 네. 뒤에 안 누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설마 막 이런 생각도 아. 있었고 그 정도인가? 막 이런 생각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딱 반짝 들었는데 그럼 충격이 또 도움이 되는구나. 어머니가 되게 많이 속상해 하셨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해 하셨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늘 항상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스타일이어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간다는 게 이제 이렇게 거기가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학교 고등학교를 상상하셨다가 그렇지. 그런 거 하니까 되게 많이 충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상고 공고가 아닌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썼는데 되게 에피소드가 그때 선생님이 그 사인을 안 해주셨어요. 결론은?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우셨죠. 네, 당일날 그 원서 마감하기 당일 한 몇 시간 전에 사인을 해주셨는데 선생님도 그렇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좀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생님의 말투에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그때 제가 되게 깨달았던 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 건 없었고 사고를 친 적은 없지만 단지 공부를 안 한 것 뿐인데 이렇게 부모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부모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효도는 내가 학생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효도는 진짜 공부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운동했던 친구의 특징이 승부사 기질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이래서 그때 딱 100일 남았었거든요. 시험 보고 100일 남았는데 그때부터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면서 초등학교 거부터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안 되는데 시험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영어, 수학, 과학부터 시작해서 예체능까지 그냥 다 외웠어요. 매일매일. 네, 그래서 막 집에 와서 공부하고 과외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영어 단어를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영어 단어 하루에 막 100개씩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약간 예상을 했었어요. 잘 봤다. 느낌이 좀 좋았는데 웃긴 게 이제 저희가 입학을 3월 그 다음 날인데 3월에 하잖아요. 근데 한 1월쯤인가 저희 집을 전화가 왔었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서 못 기다리겠다. 대체 그 내신 성적은 거의 꼴등인데 어떻게 시험 성적은 전교에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냐. 난 태어나서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다.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 아,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경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 고1 때까지 가장 큰 성공의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제일 첫 번째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성취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도움도 되고 그러셨죠. 그쵸. 그러니까 운동선수였던 친구들이 제 주위에서도 보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 좀 있어요. 네, 운동은 1등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끝장을 봐야 된다는 그게 있어서 그러셨구나. 저도 무언가를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교등수로 입학을 하시고 전교등수로 입학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엄청 열심히 했죠. 네,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고.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중학교 때 꿈에 그리던 이제 대학을 갑니다. 아니요, 꿈에 그리던 대학을 못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다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을 되게 하는데 그때 당시 되게 힘들었던 게 워낙 내신 성적이 좋았어요. 고등학교 내내 거기서 반에서 막 1등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그때 영어 과외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 약간 로망이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처럼 되는 게 제 꿈이어서 선생님이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출신이셨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화여대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공부를 했었고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로 학교를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딱 3학년 딱 올라갈 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가 수시 2학기 전형을 변한 거예요. 수시 2학기 전형이 이제 수능 성적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수시 2학기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까지 잘 봐야 돼요. 3학년 1학기. 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가 들어가니까. 근데 딱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기 좀 전에 저희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지셨구나. 많이 힘들어지셔가지고. 아이고, 또 아버님도 왜 또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막 정신 없고 되게 막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 제가 완전 죽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수시 1학기에 학교를 가지 않으면 무조건 재수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이제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대학을 붙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좀 집안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엄청나십니다. 그래서 재수까지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안 되고 제가 그럴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라도 떨어지면 하나라도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그때 되게 여러 군데 많이 있었어요. 갈 수 있는 모든 꿈보다는 현실에 딱 맞춰서 그쵸, 지원을 하셨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저희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아직 되게 제가 많이 케어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장녀시구나. 네, 제가 장녀예요. 그러시다 보니까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원해서 갔던 건 아니었죠. 그때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경영경제학과에 붙어서 거기 이제 바로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인생이 이제 확 바뀌면서 그 서울 시스터즈가 이제 탄생하기 시작인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잘 다니시다가 졸업 안 하시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졸업 안 했어요. 필리핀을. 네네. 이제 영어에 대한 이제 욕구나 갈망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필리핀 왜 가신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상상하는 그 이유가 맞나요? 근데 진짜 이거 되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 다 물어보세요. 왜 필리핀이냐고. 정말 이유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살아왔던 이야기를 저희가 뭐 한 20분 내 방송에 다 축할 건 없겠지만 네네. 운동을 하시다가 잘하셨는데 포기하셨고요. 네. 공부도 잘하시다가 어떤 외부적인 네네. 상황에 의해서 또 공부를 포기하시게 네네. 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을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드라마에서 나온다라든지 뭐 소설책에서 나오면 그래 내가 막 살아보리라고 하든지 아마 필리핀 가나거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네네. 게 아니고 필리핀을 선택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신 건가요? 그냥 어떻게 왜 가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갔던 이유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원했던 대학이 아니어서 만족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딱 한 학기 학비만 대주면 거기서 제가 3잡을 뛰든 4잡을 뛰든 어떻게 해서든 제가 뭐 밥 먹고 살 테니 용기가 대단하세요. 미국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아버지의 경제적 여건이 워낙 힘드셔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한 3-4개씩 했었거든요, 매일. 학교 다니시면서. 네, 그래서 새벽에도 아르바이트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나마 좀 모았던 제가 이제 2년 정도 모았던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300만 원을 미국 가면 미국 갔다 다시 돌아야 되잖아요. 300만 원으로 그럼 우선 영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인 중에 하다가 필리핀 마닐라에 패키지를 갔다 왔는데 엄청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기사도 시작해서 모든 점원들이 다 영어를 쓴대요. 그 얘기만 믿고 간 거예요, 진짜. 이태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때 만약 제 친구가 이태원 얘기했으면 이태원 갔을 텐데 제가 그걸 몰라서. 정말 체험을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정말 그 얘기만 믿고 배낭 하나 들고 필리핀 갔죠. 진짜 그 이유 하나. 네. 대단한 용기세요. 그런 용기는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조금 했기 때문에 생긴 건가요? 그냥 제가 뭔가 선택할 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네, 제가 뭔가 그러니까 제가 늘 항상 제 신조가 선택은 남이 해줄 수도 있는데 결과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게 있어서 선택할 때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우선 저지르고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결과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정말 멋있으시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그쵸. 공부하러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서울 시스터즈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공부하러 가셨는데요. 제가 사실 2008년 8월에 필리핀에 갔는데 네네. 정말 못 모르고 간 거였고 네네. 동남아시아라고 생각하니까 물가도 되게 저렴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네. 막상 가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살려면 너무 모든 게 다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힘들었었고 우선은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사실 서울 시스터즈를 한 게 아니라 개인 과외를 했었어요. 과외 선생님으로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지내다가 2년 정도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2년이 맥스로 이제 휴학을 할 수 있는 거여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벌써 25이니까 졸업하고 뭐 직장까지 가면 한 29, 30 될 것 같은데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필리핀에서 남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딱 시즌이 온 거예요. 그게 2010년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고민했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미 한국에 너무 잘나고 나보다 능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유학파들도 많은데 거기에 가서 내가 그냥 원오브 댐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필리핀에서 되게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셨고 했지만 한국 분들이 근데 딱히 막 그렇게 빛을 보시거나 엄청 막 이렇게 유명해진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서 성공한다고 하면 원앤 언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띡 아니요, 저는 떨어온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네.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생각해요. 나는 뭘 해야 할까? 나는 뭘 잘하나? 자기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네, 저 되게 많이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2년 내내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국을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필리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필리핀에 있다고 하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 뭘 잘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살 되기 전에 이제 가족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저를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제가 저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제가 어디에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리고 저를 많이 어필해야 사람들이 저를 찾아줄 것 같으니까 저라는 사람 엄청 고민했죠. 안태양이라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인가. 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필리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네, 그리고 필리핀에서 만약 성공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오는 어드밴티지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에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고민을 와,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고민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하여튼 지금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하는 거에서 지금 되게 좋은 얘기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결정할 때. 그 결정할 때 되게 그 용기가 없잖아요. 용기가 맞아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보다는 결과를 생각한다는 네. 말도 되게 좋았고,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강의하신 네. 일을 한 거 제가 한번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세계 위인들, 그러니까 성인들을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뭐 예수, 뭐 섹스피어 이런 남의 얘기 안 한대요. 자기 얘기만 한대요. 인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만 집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인의 반열에 오르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게 진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는 거라든지 용기가 있다면 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좀 들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시작하신 떡볶이 사업이 네. 필리핀에서 대박이 나셨어요. 거기서 이제 네. 매장이 이제 필리핀에서만 8개를 네, 만드셨다고 하고, 대충 이제 다른 언론사랑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돈 많이 벌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성공인데, 네네. 그 성공의 비결,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두 가지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사실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CEO신데.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떡볶이 판다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해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잘 들어보시면 지금 저희 방송에 요리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왜 요리라는 걸 선택하게 됐냐면 네. 저는 저라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뜯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는 하지만 잘 못하는 것, 이런 걸 되게 뜯어보는 걸 좋아하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내가 언제 정말 정신 놓고 뭘 좋아하나라고 제가 곰곰이 몇 개월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 음식점에 가잖아요. 필리핀 친구들이랑. 그러면 배고파서 간 건데 그 배고픔을 잊고 걔네들한테 한국 음식 설명해 주느라고 정신을 놓는 거예요. 너무 즐거우셨구나. 네, 막 쌈 싸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막 막걸리 파전에 대한 막 스토리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막 떡볶이 얘기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걔네들이 음식을 먹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늘 항상 했던 피드백이 태양이 너랑만 가면 너무 재밌고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레스토랑에서 없이 먹었는데 맛이 똑같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고민도 했었고, 과외를 해보면 이렇게 중간에 텀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길거리에서 방황을 많이 하는데 한국 슈퍼마켓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한국 슈퍼마켓에 놀러를 가면 이제 중국 분들이 막 한국 음식을 담는데, 지금도 이제 한국 과자 포장지 뒷면에 다 한국말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사 먹으면 또 사 먹고 사 먹으면 또 사 먹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네.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 제가 그냥 옆에 쓱 가가지고 너 뭐 몽쉘 먹어봤어? 막 이러면 친구가 얘 뭐야? 막 이래요. 야 초코파이도 맛있는데 몽쉘도 맛있어. 막 이러면 몽쉘 어떻게 먹는데 맛인 줄 알아? 한 1분 정도만 냉동실에 넣어놔봐. 진짜 맛있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호빵 막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법, 뭐 고등어 구워 먹는 법 이런 거 설명 막 해주면 애들이 막 박스로 막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저를 되게 예뻐하는 거예요. 안 태양만 오면, 그러니까 태양이만 오면 매출이 는다. 이래가지고 오면 막 저한테 막 반찬도 사주시고 막 유통기한 다 된 음식도 막 주시고 막 용돈도 주시고 막 이러셨어요.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갔었거든요. 민폐예요 그건. 너무 좋아. 왜냐면 제가 가면 늘 매출이 오르니까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죠. 내 개인 과외로는 내가 얼마만큼 승부수가 있을까라고 보면, 매년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 경쟁자가 매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 한국의 학생 수는 정해져 있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계속 들어오면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생 나를 먹여 살 수 없겠다. 그리고 이거는 내 경력이 될 수도 없겠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니즈도 강해졌고 케이팝에 대한 선호도 높아졌고 그리고 친구들이 점점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근데 그 사장님이 영어를 못해서 설명을 못 해주는데 너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알아? 그래서 막 설명 들으면 아 이거 돼지갈비찜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막 카톡도 오고 문자가 와요. 막 삼겹살 맛집 좀 알려줘. 그럼 여기야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 가면 이걸 꼭 시켜서 같이 먹어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김치찌개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외국 애들이 매번 가서 사 먹기 비싸다는 거예요. 얘가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 야, 김치랑 참치캔만 있으면 되고 막 설명해주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 이게 진짜의 나의 스페셜티가 아닐까? 이게 나의 강점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응. 이제 그런 어떤 강점이 지금 성공의 비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의 비결. 네, 그래서 사실 음식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근데 물론 저희 어머니랑 외할머니 그 모든 분들이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음식을 막 사랑했던 막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네네. 그런 저의 강점과 그런 거를 보고, 예.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음식 쪽으로 해야 스스로 되겠다. 그냥 판단하죠. 네, 제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던 게 성공의 비결이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늘 항상 20대 친구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분리를 잘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잠깐 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즈니스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걸 잘하지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좋아하기만 하거나 잘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되게 공동 분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이제 저희 방송에 이제 진로라든지 교육 전문가분들 네네. 나오면서 이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 어느 걸 선택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하면 이제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달라요. 얘기하는 게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대표님 들어오시면 잘하는 거래요. 네. 근데 이제 그 교육 쪽에서 좋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피부로 모든 거를 체험하시면서 배우셔서 그러는지 정말 이해 딱 되게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건데 딱 들은 게 진짜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지만 요리 얘기는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 방송이 들으시면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리핀 유학길에서 어떤 긴 시간 동안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던 그 안태강 대표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피와 살이 될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가능성을 만들었던 안태강 대표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태강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떡볶이 얘기는 안 했지만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가족분들과 함께 떡볶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